안녕하세요 여러분, 해골입니다. 반가. 네, 하얀색 그 알 없는 뿔테 안경. 그동안 알 있는 안경만 제가 썼죠. 좀 어울리나요? 이렇게 봐주세요. 그 구독자 147명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내일은 또 노래 업로드 해드릴게요. 네, 목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지난주에 예, 지금은 좀 괜찮은데 지난주에는 목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. 그러니까 안 좋았, 그쵸, 안 좋았죠. 안 좋았고, 네, 내일은, 네, 또 다양한 장르로 여러분들께 웃음과 감동을 많이 드려보겠습니다. 오늘은 저에 대해서 좀 그냥, 난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되게, 좀, 뭐라고 해야 될까? 좀 집착이 있다? 그러니까 집착이 뭐냐면, 그러니까 체중에 대한 집착? 되게 많이 힘들어. 왜냐면 어릴 때 우량아로 태어났고 사람들은 뭐 장군감이다 뭐 그렇게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좀 날씬했다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살이 좀 붙었어요 다시. 그래가지고 놀림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비만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당뇨 뭐 그런 것도 있었고, 당뇨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막 생길 수도 있으니까 빼라 뭐 그런 뜻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근데 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합병증으로 그렇게 좀 고생하시다가 이제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렸는데 야 사실 그때부터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알았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한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나름도 좀 이렇게 고생을 했죠. 휴게소에서 안 해본 일이라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. 휴게소, 그다음 PC방에서 2년 반 정도 알바를 했었거든요. 거기서도 막 사람들 응대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살이 확 빠진 건 아니었어요. 근데 이제 나름 운동을 하면서 근데 그때도 식탐이 좀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때 한 70kg 정도 나갔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당연히 뺄 수밖에 없었고, 그쵸. 네, 그때도 사실 제가 살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했어요. 날씬한 사람들 보면, 부럽다. 나는 언제 날씬이지? 뭐 그런 생각 되게 심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열등감도 되게 심했고요. 피의식도 되게 많이 쩔었어요. 그래가지고, 난 진짜 안 되나 보다. 되게 안 좋은 생각? 나쁜 생각? 진짜 많이 했었는데,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생겨서 알아봤어요.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좀 잠깐 빠지다가 이제 막판에 좀 졸업 전에 좀 찌고 이제 17년도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제가 됐는데 그 과정이요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. 진짜 93에서 지금 한 60 정도 나가거든요. 근데 그러면은 그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58kg였는데 거의 35kg 정도 제가 뺀 거예요. 진짜 저를 아는 친구들, 동창들 아니면 지인들이 저를 보면 놀래요 갑자기. 그러니까 얼굴은 제가 있는데 너 성도 맞지?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저도 부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다이어트 했어? 어떻게 살 뺐어? 그런 이야기가 뭐 인스타 DM으로도 진짜 많이 왔고요. 그리고 카톡으로도 진짜 많이 왔어요. 그래서 다 알려줬죠. 네. 저는 근데 제가 그때도 식탐이 많았어요. 다이어트 할 때도. 근데 이제 물론 습한 것도 있긴 했었지만 식당 중에. 근데 그때 닭가슴살을 6개월 정도 먹고요. 다행히도 편의점에서 이렇게 조리된 게 있었잖아요.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면. 근데 그건 맛있었어요. 나름 괜찮았고요. 뭐 베이글빵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이마트 가면은 베이글빵 이렇게 팔잖아요. 이렇게 그거를 제가 6묶음을 사가지고요. 이렇게 왜 그 외에 이렇게 봉투에 보면 6개 이렇게
이렇게 이렇게 해서 6개 들어있잖아요. 이렇게 빵 묶음에 그걸 6개를 사가지고요.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서 이제 가서 전자레인지 돌려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베이글빵이 좋은 게요. 딱딱해서 오래 씹잖아요.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요거트나 아니면 뭐 견과류 한 3분의 1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. 저녁을 굶고 했더니 좀 잘 빠졌던 것 같아요. 네, 제 나름대로 그러고 다이어트도 많이 했고요. 아침도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.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살에 대한 너무 콤플렉스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저희 물류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납품 기사님들께서 작년보다 좀 건강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뜻이 그거가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내가 조금 그러니까 뭐 살이 찐 건가? 그러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. 그 체중에 대한 압박감도 되게 심했고 더구나 아버지는 당뇨로 고생하셨고 너무 힘들었죠. 그 당뇨에 그 유전되는 확률 그것도 제가 막 다 당뇨에 관련 책도 진짜 2권 3권 읽었던 것 같아요. 안 되는데 빠지면 안 빠져 꼭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심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거의 진짜 전쟁을 하고 살았어요 혼자 진짜. 그 다이어트 일지라고 제가 그냥 수첩에다가 몇 월 며칠 한 번도 안 빼먹고 썼어요. 지금은 다 버렸지만 그때 이제 뭐 아침 뭐 현미밥 반, 달걀 후라이, 뭐 멸치 볶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심 베이글빵, 앤 견과류 뭐 이런 식으로 요거트 이렇게 써놨거든요. 저녁은 굶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짜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사람들은 독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진짜 독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왜냐면 어쨌든 저는 19살 때부터 약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또 그런 입장이 됐고 불공평하죠. 왜 맨날 나만 책임을 져야 되고 왜 나만 맨날 이렇게 무거운 어깨를 해야 되고 왜 나만 힘들어야 되지? 지금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불만도 되게 많아요.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. 근데 지금은 동료들이 잘 도와주고 있고 많이 힘드네요. 내려놓기가 힘든 것 같아요. 다 조금씩 내려놔 이렇게 좀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그거는.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생기고 불안, 초조, 공포, 두려움 이제 조금 요즘 불면증이 좀 있어가지고 열심히 약 먹고 있습니다. 병원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. 하면서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. 지금은 이제 체중에 대한 강박증은 죽어도 갈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네, 솔직히 살찌고 싶진 않아요. 네, 노력은 많이 해요. 그래서 그쵸. 네, 그래서 이제 먹는 양도 이제 확 줄었어요, 진짜.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고 가면 이제 퇴근하고 안 먹는 그러니까 출근하는 날 안 먹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냥 너무 더워서 좀 다운 말려가지고 그냥 시리얼 조금 먹었습니다. 우유 한 잔에다가 조금씩 먹었고요.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자책을 좀 많이 해요. 왜냐면 부모님을 이렇게 두 분 다 제가 이렇게 맞는 건 아닌지 또 그런 비슷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. 거기에 관련돼서 너가 뭐 그렇게 만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한 10년을 진짜 막 들어왔고 또 한 번은 이제 편의점을 갔었는데 그 편의점에서 점주가 어머니랑 생전에 있을 때 친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손님 앞에서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죠?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큰 목소리로.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뭐가 돼요? 제가 괜히 진짜 저 그때가 얼굴이 진짜 빨개졌어요. 빨개져가지고 제가 진짜 그 사람한테 진짜 거의 막 욕을 하고 나왔어요. 그냥 물어 던지고 나왔거든요. 네 인생 내가 너 종칠 거라고 제가 진짜 하고 나왔어요. 저는
그리고 집에 가서 거의 1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압박감이 심했어요. 사실 그때 어머니 49대 지나고 며칠 뒤에 왔기 때문에 더 힘들었거든요. 1년도 안 됐는데 그래봤자 한 달, 두 달,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? 라고. 내가 괜히 또 사람 죽인 것 같고 그 죄책감의 늪에서는 못 나올 것 같아요. 사실은 진짜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? 그냥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없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농약도 한번 사보고 했었는데요. 안 되겠더라고요. 막상 또 쫄보라서 겁쟁이라 막상은 안 되더라고요. 네, 안 되고 그리고 걱정도 되게 많고 저는 뭐 일어나지 않을 일도 되게 예측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되게 저는 좀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요. 진짜 단순하게는 못 살아요. 저는 솔직히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열심히 병원 다니면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노력해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뭐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직장도 좀 다니다가 이제 또 상황이 해서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된다면 마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다니는 직장 너무 감사하게 다니고 있고요. 잘 다니다가 이제 조금 하다가 하면 이제 좀 잠시 내려놓고 좀 하다가 좀 어디 가서 좀 명상 좀 혼자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아무도 안 찾는 저를 그냥 좀 이렇게 가서 그냥 어디 가서 혼자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쉬고 싶어요. 왜냐면 그동안 전 첫째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부모님이 기대하셨던 것도 있고 사람들이 첫째라는 그 이식에 첫째라는 그 타이틀 첫째라는 그 타이틀에 대해서 너무 자꾸 압박을 주니까 저는 거기서 계속 못 벗어나는 거예요.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 기준점은 없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이 내 기준점을 다 갖고 노는 것 같고 전 제 기준점을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한 3년 뒤에는 조금 해서 조금 마음 수련하는 그 센터가 있더라고요. 서울에. 그래서 좀 알아보고 해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. 네. 너무 힘들어. 19살 때 이제 소년 가장이 돼서 돈을 벌고 20살 때부터 손목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그때 사실 그때도 불면증이 좀 심했죠. 근데 그때도 좀 있다가 25, 26, 27, 28, 29 이렇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19살부터 아니 솔직히 18살부터 지금까지 한 11년은 거의 저한테는 행복은 없었어요. 아버지 아프시면 제가 빨리 가서 아버지 병원 밥 차려줘야 되지.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9월 달이었어요. 그때 아버지가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입원하셨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계신 모습에 저는 놀랐어요. 너무 울었어요.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 모습은 그게 아니었거든요. 근데 진짜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이요 쑥 내려갔어요. 진짜로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절망이 시작됐죠. 네, 그때부터 모진 소리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. 뺨도 맞아보고요. 진짜 그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참 말을 어떻게 이렇게 곱게도 잘하는지 참 상 주고 싶어요. 진짜 어떻게 보면 훈장 달아주고 싶다. 훈장 진짜. 네. 제 자존감은 없었어요. 저한테는 그러니까 인간박성률이 없었어요. 저는 그냥
그냥 저는 그냥 살인자였어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차라리 저를 그냥 감옥에 빨리 보내줬으면 하는 심정이었어요. 진짜. 네, 차 그냥 복역하는 게 나아요. 차라리. 그냥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. 남 몰래 울어야 되고, 울어도 뭐 화장실 가서 남 몰래 울어야 되고,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거의 한 11년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. 지금도 뭐 내 동생들, 뭐 친구가 가끔 이제 언제까지, 쟤네도 다 어린애가 아닌데 다 컸는데 뭐 너가 뭐 신경을 언제까지 써줘야 되냐, 그렇게 뭐 참 쉽게도 말하는데,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, 저도 안 그러고 싶죠. 그렇지만 또 그게 그럴 수 없는 또 제 신경을 좀, 사람들은 잘 몰라요, 저에 대해서.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잘 모르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. 저도 뭐 이해심이, 그냥 자기 기준은 자기가 힘든 거예요. 자기만 힘든 거고. 저는 제 기준은 저만 힘들어요. 이기적인 박성규. 아, 이거 안막인데요. 제가 여기가 좀 많이 뭉쳐있어요. 너무 아파요, 이거.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어줘요. 뜻하지 않게 무슨, 이건 광고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냥 좀 너무 아파가지고. 누가 보면 드릴인데 아닙니다. 드리면 큰일 나요. 제가 어깨 뽀사줘요, 뽀사줘. 아, 그리고 제가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되게 많은데요. 제 목소리가 좀 독특하잖아요. 어쨌든 남자치고는 좀 약간 미성이고, 좀 이렇게 여자 같고, 뭐, 진짜 그런 말은 괜찮은데요. 이제 약간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. 재수없어. 또 시작해서. 진짜. 그리고 제가 무슨 발표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웃었어요. 근데 그게 웃는 것도 그냥 비웃음이었어요. 진짜 상처도 진짜 많이 받고.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말을 안 했어요. 진짜 친한 애들 아니면 거의 말을 안 했어요.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. 진짜로. 그래서 사실 유튜브 하기까지도 사실 좀 제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. 노래 업로드 해드려야 되는데 기쁨 주고 싶고 감동 주고 싶은데, 사람들이 나 웃으면 어떡하지? 비웃으면 어떡하지? 되게 불안했는데, 의외로 그래도 생각보다는 되게 반응도 좋고, 또 의외로 또 어릴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, 제 목소리 대해서.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제일 좋은 기분이, 칭찬이, 그래도 너는 고객 CS가 좋다. 그 목소리 항상 이제 밝고, 제가 톤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, 그래서 좀 이렇게, 그쵸. 근데 그래서 나쁜 사람들, 웬만하면 단골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, 지금은 되게 편해요. 그냥 인사만 잘해줘도 기사님들은 진짜 저를 되게 많이 예뻐해 주시고, 제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. 제가 이제 친한 기사님들한테는 좀 이야기를 해요. 그러면 또 제가 좀 나을 것 같아서. 네. 그래서 기사님들이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, 또 아버지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삼촌뻘 분들이. 그래서 뭐 몸은 괜찮아요? 뭐 몸 괜찮아? 이게 그런 거죠. 밥 잘 챙겨 먹어. 너무 말랐다.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시고, 미안하죠. 죄송하고. 더 항상 힘든데, 그분들도 사실 기사님들이 불규칙한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. 나쁜 사람들을. 근데 이제 저라도 좀 밝은 그런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럽죠. 저를 예뻐해주세요. 네, 일명, 네, 제 팬클럽도 있고. 네, 일하러 왔는데 갑자기 무슨 팬클럽도 있고. 저한테 무슨 커피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다 주세요. 어떤 분은 뭐 폼클렌 주시고 뭐. 네, 아무튼 여러 가지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또 남자분들이 낼 수 없는 뭐 음역대도 좀 있고. 내고 말이 좀 그런가? 네, 아무튼 제 취미생활로 그나마 조금 불안감을 좀 덜어보려고 노력은 진짜 많이 해요. 그리고 요새 이제 사회복지 이제 1급 공부하고 있는데요.
이제 나중에 직장을 갖게 되면 전공을 살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늦게라도 그래서 제가 컴퓨터 좀 완벽하게 해서 제가 이제 저처럼 아프신 분들, 그러니까 취약계층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. 예, 공무원, 활복지 공무원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고, 그냥 저는 그냥 사회복지사 하고 싶습니다. 저는, 아, 공무원은 저랑 안 맞아요. 제가 할 자신이 없고, 버틸 자신이 없어요. 그분들은 그분 영웅이고, 저는 아직 안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되고, 네,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저는 되게 컴플렉스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장점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. 안 되면 막 혼자 막 짜증내고 물건 던지고 막 울거든요. 근데 안 그러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요새 그리고 책을 공부 외에 이제 제가 또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,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책을 읽고 있어요. 이제 그 책을 읽어가면서, 그리고 김창욱 토크 강사님 만드신 책도 읽어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에 그래도 감사하고 있고요. 우울증 겪고 계신 분들께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래도 노래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책 읽는 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취미 활동을 하나씩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뭔가 좀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. 저는 그래도 지금 한 40%는 내려간 것 같아요. 한 60%는 제가 아직 계속 천천히 지금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들 또 굿나잇 하시고요. 저도 좀 오늘 피곤해서 공부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밑에 쉬니까 내일은 이제 약속이 있어서 참 약속하고 약속 잠깐 오전에만 나갔다가 집에 와서 공부해야죠.